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바디맵 논술 시간입니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맞아요.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24번째 시간은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네, 결론에 해당되죠. 우리 지난 23번째 시간부터 결론 들어가고 있어요. 결론. 논술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네, 논술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지죠. 서론, 본론, 결론. 그런데 맹자쌤은 이 세 부분을 무엇으로 풀어요? 이 논술을 그래요. 서론은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풀고요. 본론은 팔과 몸통. 요건 근거죠. 근거. 손가락 근거. 하나의 의견, 또 다른 의견. 결론은 뭐예요? 네. 내가 주장하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때는, 어딘가를 향해서 갈 때는 무엇을 이용하나요? 네, 다리를 이용하죠. 이렇게 다리를 이용해서 결론을 풀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결론 한번 하면 우리 바디맵 논술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론의 페이스맵, 본론의 트렁크맵, 결론의 레그맵을 한 번에 한 번 엮어서 써보는 그런 방법과 여러분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논증이라 그랬죠.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증명하는데 근거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25번째 시간까지 해서 모든 걸 마친 후에는 근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논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걸 전체를 엮어서 한 방에 논술을 써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각 배우다 보면 이 조각을 잘 엮어야죠. 잘 엮어야죠. 자,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각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활동을 몇 번 하고 나면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4학년 어린이 중에서 논술을 제일 잘하는 어린이들이 될 거예요. 아마도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제일 잘하는 어린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몇 쪽일까요? 맞아요. 58쪽이에요. 여전히 맹자쌤은 기부수를 아직 풀지 못해서 발이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게 화면도 삐뚤고 좀 여러분이 보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보다는 맹자쌤 팔 얼른 나으세요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아서 맹자쌤이 눈물이 핑계를 돌았답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충암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58쪽. 자, 이 그림 우리 두 번이나 봤어요. 서론할 때도 한 번 봤고, 본론할 때도 한 번 봤고, 오늘 결론할 때도 한 번 봅니다. 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어른과 잠잘 때도 끼고 자고 친구랑 노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랑 놀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자, 좀 심각하죠? 자,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에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했어요. 자, 노력할 점. 먼저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예, 좋은 점. 그쵸. 스마트폰을 공부에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정보를 찾는데도 잘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스마트폰이 예전에 예전에 핸드폰은
전화와 문자가 주를 이루었는데 여기에다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까지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이 흔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는 게 유튜브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도 찾고 또 그 다음에 강의도 듣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또 뭐 일기를 쓰기도 하고 맹자쌤은 카카오 스토리도 주로 또 페이스북 하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면 이런 좋은 점은 뭘까요? 지금 시대를 정보화 사회 또는 정보화 시대, 인공지능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지능 정보화 사회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바로 지능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죠. 걸맞은 인재가, 걸맞은 건강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알맞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바르게 사용한다는 건 어떤 중독이 된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뭐 건강이든 정신 건강이든 신체 건강이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든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바르게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 건전한 문화와 또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세상, 또 건강하면서 나름대로 적절히 잘 활용하면 행복해지겠죠. 행복한 세상, 뭐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맹자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번에서 말한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예, 적절히 사용하자 그랬죠. 적절히 사용하는 문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좀 이렇게 내려갈게요.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개인이 할 일은 뭘까요? 개인. 그 다음에 사회가 할 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개인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중독이 되지 않게 적절히 사용하기. 올바르게 사용하기. 자기 관리 적절히. 시간적으로는 적절히. 그 다음에 이상한 게임에 빠져들지 않게끔 올바르게 사용하기. 올바르게 사용.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유행을 탄다거나 뭐 이런 문화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처럼 어린 사용자를 위해서 정기적인 올바른 문화에 대한 스마트폰의 올바른 문화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또는 캠페인을 벌려주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함께 노력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잘 따를 수가 있답니다. 자, 4번.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예, 개인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내 인생은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소중해요. 나도 소중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인생도 소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한 나를 위해서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는 하는 마음가짐, 자기 관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어떤 마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건강한 습관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필요하지 않을까 맹자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현하는 말이 다르지 기본 내용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맹자쌤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스톱 버튼을 누르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59쪽 이렇게 볼게요. 59쪽에 봤더니만 레그맵 그림으로 이해하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논술의 결론에서는 지금 결론 배우고 있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나의 주장을 마무리하고 내 주장대로 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쵸? 내가 서론에서 뭔가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 해. 네 말대로 하면, 왜 네 말대로 하면, 내 말대로 하면, 이런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어. 그래, 그럼 그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let's go 하자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 주장대로 했을 때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 행복한 세상, 다시 말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하고 또 지켜야 할 유의할 점, 마음가짐도 말해야 해요. 그것을 레그맵으로 정리하면 바로 그게 결론이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처음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 그 논술의 목적은 이게 잠깐 보이니? 미안해요. 자, 논술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라 그랬어요. 행복. 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자, 행복해지려면 그 세상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안에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만 행복해지고 내 욕심만 차리는 건 논술로서 가치가 없어요. 모두 다수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의 행복을 가꾸어 가는 게 이 논술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상황을 얼굴에 있는 오감을 향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심각해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겠죠. 큰일 났네. 저렇게 하면 행복한 세상이 안 되는데. 그리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행복한 세상이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론. 다시 말하면 서론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하는 게 서론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내가 주장을 하면 왜? 라고 물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어. 그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해.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본론이에요, 본론이에요.
이때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논증을 해야 되죠. 예,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아하 하고 그렇겠구나 라고 느껴요. 예. 근데 느끼는 걸로 끝나면은 뭔가가 현실에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 저기 소금이 있어. 저 소금은 짠맛이야. 그러나 그 소금을 내가 원하는 간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어야지 짠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요즘 광고에 있어요. 뭔가를 잘하고 싶다. 해야 잘해지는 거죠. 성공하고 싶다. 뭔가 시도를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심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 자, 여기까지 해야 해 하고 입으로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뭔가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해야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결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 본론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결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 본론을 한번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하면서 내 주장을 다시 재강조해요. 주장을 재강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징금다리예요.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어디로 가요? 결론으로 가요. 결론을 가면 말이야, 내 말대로 하면 이런 세상이 돼 라고 비전을 제시해요. 비전, 전망 제시라고 하죠. 이런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노력을 해야 돼. 그런 노력을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뭐뭐 하자, 함께 노력하자, 함께 실천하자, 함께 다짐하자. 그래서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자. 마지막 당부예요. 마지막 당부. 자, 마지막 당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 요렇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 당부하는 결론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쌤은 결론은 뭔가 행복한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죠. 향해서 가려면 뭔가를 해야 되죠. 예,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일단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죠. 그래서 서론, 본론, 그리고 서론 본론 한번 요약하면서 주장을 재강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들어가요. 자, 내 말대로 하면 요런 세상이 될 거야. 혹은 내 주장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자. 이렇게 실천할 때는 그냥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또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하자. 이게 바로 결론이랍니다. 그래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래서 4가지 정도는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바로 결론이 완성된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친구가 나눈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의 맹자쌤은 논술 친구죠. 그래서 맹자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레그맵에 나타내 봅시다. 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서론 본론 요약하기. 우리 서론 본론에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했어요? 예, 일단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제기했죠.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을 때 문제점을 제기했고
예. 그때 뭐가 있었어요? 문제점. 공부를 잘 못하게 된다 그랬죠.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건강도 나빠진다 그랬죠. 시력, 그 다음에 체력, 뭐 이런 것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매번 친구랑 놀지 않고 핸드폰이랑 놀다 보면 사회성도 부족해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나요? 보이나요, 여러분? 네, 보이겠구나. 주장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적절히 올바르게 사용하자. 올바르게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내 말대로 사용하면, 내 말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냐. 예, 아까 그랬죠. 스마트폰을 공부, 정보, 혹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페북, 유튜브, 정보, 공부에 알맞는 강의 듣는 거, 혹은 또 뭐 다이어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바르게만 사용하면 중독되지 않으면 지능 정보와 사회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자,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고? 지능 정보와 사회에 걸맞는 내가 인재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뭐 사회에 알맞는 인재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구성원으로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현재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스마트한, 예,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올바른 사용 문화, 예,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올바른 사용을 해야 돼. 개인은 올바른 사용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예, 개인은 이런 노력을 하고, 사회, 즉 학교나 그 다음에 뭐 정부, 여기에서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캠페인, 정부에서 뭐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어린 사용자들을 위해서.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정보와 사회에 걸맞는 행복한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은 올바른 사용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고, 이 사회에는, 학교에서는 올바른 사용 문화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주고, 지속적으로 한 번 시키면 안 되죠. 교육이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또 정부에서는 이 지침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지침을 만들어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모두가 올바른 사용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개인이, 사회, 학교, 정부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일단은 뭐 사회, 학교, 정부는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나의 삶은 어때요? 소중하죠. 나의 삶은 소중하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자? 소중한 나를 위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자. 여러분,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뇌는 좀 게을러요. 게으른 걸 좋아해요. 그리고 무책임한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뇌가 하자는 대로,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점검, 자기 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딘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뭔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괜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건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올바르지 않아. 자,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건 아니지. 내가 학생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왜? 나는 소중하고 내 삶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면 되겠어요? 결론을 한번 엮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맹자쌤과 함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스톱 버튼 누르고 깨끗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드디어 레그맵을 바탕으로 논술의 결론을 써보는 겁니다. 논술의 결론. 자, 지난번에 맹자쌤이 엉터리로 써가지고 한쪽에 밀려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쵸? 자, 일단 선생님이 그 결론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서론, 본론을 한번 요약하고 내 주장을 재강조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 하고 전망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행복한 세상, 이렇게 좋아져 라는 그 좋아지는 그 행복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지막 가서 이걸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 예, 마음가짐. 예, 요건 뭐 당부죠. 당부. 이렇게 합시다라는 당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집시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 논술을 읽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도 노력할 수 있게, 나도 노력할 수 있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했죠. 이 적절히 안에는 시간적으로는 적절이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어떨까요? 좀 건전하게 또는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거죠. 이걸 다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알아봤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뭐도 돼요? 예. 아니라 그 공부하는 능력,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성이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자기 점검을 하고 점검을 수시로 하며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자.
자, 서론, 본론, 주장, 제강. 서론은 뭐였어요?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서론, 본론에서 알아봤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성이 부족해진다. 여기서 주장, 제강주죠.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자기 점검을 수시로 하며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자. 그래?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도록 뭐가 좋은데? 예, 전망을 제시해줘야 돼요. 내 말 잘 들으면, 내 주장대로 하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일단 중독도 되지 않겠죠. 중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학습이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은 정보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또는 스마트한 학습이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때요? 지능 정보와 사회가 보다 건전한, 이렇게 쓰자. 보다 건전한 지능 정보와 사회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자, 문장이 좀 이상하다. 스마트 사용에 대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중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이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보다 건전한 지능 정보와 사회에 걸맞은 인재도 될 수 있다. 또는 보다 건전한 지능 정보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래도 되겠죠. 여기다가 보다 건전한 지능 정보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래도 되겠어요. 그래서 뭘 당부하고 싶어요? 뭘 유의하고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실행해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라, 요 당부를 해야 돼요. 일단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마련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에서는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우리는 학교 학생들만 잘하는데 엄마 아빠가 막 중독되면 행복한 세상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는 건전한 문화를 위해 문화 지침을 만들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자, 그렇게 모두가 노력하면 보다 근사한 지능 정보와 사회 속에서 아주 편리하고 정보를 쉽게 얻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까요? 일단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하나에 중독된다는 것은 또는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건전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자. 습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건전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뭐 이래도 되겠네요. 그쵸? 갖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무리 단계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결론에서는 서론, 본론, 주장을 한번 재강조를 하고 내 말대로 하면 이런 세상이, 이런 행복이 이렇게 좋아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자 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안 보이는구나. 알아보았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성이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자기 점검을 수시로 하며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자. 내 말 잘 들으면, 내 말대로 하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중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이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보다 건전한 지능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재도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당부 들어갑니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마련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개인은 어떤 노력?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에서는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사회는 건전한 문화 지침을 만들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건전한 지능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다짐을 하도록 하자. 철저히 하는 다짐을 하도록 하자. 말이 조금 약간 이상하다. 그치? 늘 하다 보면 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 언어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민규쌤은 지금 펜으로 써서 지울 수도 없고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잘 부탁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맹자쌤 거 보지 말고 자기 언어로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써보면 굉장히 멋진 친구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맹자쌤이 손이 좀 왔다 갔다 못하니까 글씨도 좀 삐뚤빼뚤하고 여러분이 좀 많이 불편한데요.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